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1936년 리순 감옥에서 57살의 나이로 순국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인데요. 부모 없는 자식 없고 나라 없는 국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제 없는 오늘은 있을 수 없죠. 어제를 부정하고는 발전적인 내일을 만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을 수밖에요. 1949년 6월 6일 71년 전 내일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반민족자를 처벌하겠다는 반민특위에 경찰이 들이닥쳐서는 특위위원들을 줄줄이 잡아가고 서류를 뺏고 집기를 부숴버렸어요. 사실상 반민특위가 해체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일 후에 김구 선생은 암살을 당했고요. 일본이 두 자릿수 보복 카드를 준비했다고 대놓고 우리를 협박하는 지금도 경제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비겁한 변명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엔 아직도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일본에도 기를 쓰고 어제의 내 모습을 지우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송이 진행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1997년 12월에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님이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걸었는데 2003년 10월까지 이어진 이 재판은 모두 우리가 졌어요. 일본 법원에서 일본 기업들 손을 들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일본에서 소송을 했던 여운택, 신천수 할아버지랑 이춘식, 김규식 할아버지까지 해서 네 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시 똑같은 소송을 시작했는데요.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서도 항소 기각,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2012년 5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드디어 원고 승소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2013년 7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일본제철은 원고들한테 한 명당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바로 신일본제철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이 대법원 상고 재판이 시간이 가고 또 가도 도대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랑 양승태가 쿵짝이 맞아서는 사법거래를 통해서 이 재판을 계속 미뤄왔던 거잖아.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제의 나를 지우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고요. 박근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아버지인 박정희가 1965년에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정치 자금으로 6,600만 달러를 받아서 꿀꺽 하는 대가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한테 사과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모두 없애져 버린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이 6,600만 달러를 받아서 뭘 했느냐? 1966년 CIA 특별 보고서를 보면 이 6,600만 달러가 박정희가 있던 민주공화당에 제공이 됐고 또 얼마 정도는 일본 기업이 한국 내에서 독점권을 갖게 해주는 대가로 지불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박정희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똥을 아주 거대하게 싸놨으니까 박근혜가 안 보이게 슬쩍 덮어놓은 거죠. 아니, 똥을 쌌으면 그걸 치워야지 덮어놓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다고 그게 없어져요. 게다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가 일제강점기에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독립운동가들 때려잡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나는 오늘 중량한 황국 신민으로서 천황폐하와 부의 황제 폐하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하는 각오도 열심히 다졌고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에 굳은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1939년 3월 1일에 만주신문에 혈서까지 써 바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할 수 없이 일본에 잠시 부역한 쪼무레기가 아니라 피를 바칠 각오로 일왕한테 충성한 확신범이라는 거죠. 그러니 박근혜가 친일 반민족자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어떻게든 깔아뭉개고 싶어서 양승태한테 상고법원 만들어서 법관들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인사권 쥐고 권력 한번 누려봐. 이렇게 딜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없어지고 있었잖아요. 2013년 12월에 여운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014년 10월에는 신천수 할아버지, 2018년 6월에는 김기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금 원고로 남아있는 건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한 명당 1억, 꼴랑 4억을 주기 싫어서 지금까지 버틴 게 아니겠죠? 아베 외할아버지가 누굽니까? A급 전범 기시노부스케잖아요. 그 악질적인 731 부대를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 아베가 떡하니 731이라고 써있는 비행기를 타고 앉은 게 과연 우연이겠냐고요. 우리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 천황 폐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해서 법적 배상을 하라고?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잘못은 절대로 인정 못한다. 대신 한국 정부에다 기금을 줄 테니까 그걸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좀 그만 괴롭혀라. 이러면서 박근혜랑 한일 위안부 합의에 도장을 찍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다 나라 잘 되라고 한 일이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그걸 아직도 못 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쪼잔한 거야.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지. 이렇게 둘이 생각이 아주 똑같아서 쿵짝이 잘 맞았겠죠. 그러니 어떻게든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결해 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네 가문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파헤치는 설천지 원수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수진 의원이 현충원에 묻힌 친일파들 묘를 파묘해야 한다. 이랬더니 난리가 난 사람들이 있죠. 일단 향군. 6.25 때 나라 지켰으면 됐지 친일 좀 한 게 대수냐. 뭐 이런 건가요? 그 다음이 한국당. 부관 참시라도 하려는 거냐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과잉 충성이다. 이러고 나왔는데요. 아이고 자기 조상묘 파헤쳐질까봐 애지간히들 겁이 나는 모양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부관 참시 당하는 꼴은 못 보겠다. 뭐 이런 거죠? 적폐청산을 끝까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과잉 충성하는 건 또 뭘까요? 정의를 지나치게 추구한다. 적당히 해먹고 살자. 뭐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 다음이 안철수랑 윤상현. 윤상현 작은 할아버지가 조선인 최초로 종로경찰서장을 지냈다고 하니까 뭐 알만하죠. 안철수는 아직도 대선 타령을 하고 있어요. 어제를 너무 못 잊어도 문제가 되네요. 여당에서 과거사를 재조명하는 게 대선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여기 합류하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한일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과거를 덮어버리는데 혈안이 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이수진 의원은 저 사람들이 부모 죽인 원수라도 돼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게 아니잖아요. 냉전 시대에 러시아랑 중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을 필요로 했던 미국의 욕심, 국내에 난다긴다 하는 독립지사들 다 제치고 대통령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이승만의 욕심, 자신의 친일 전력을 감추고 정권을 잡고 싶었던 박정희의 욕심, 친일파 자손이라는 손가락질도 받기 싫고 물려받은 재산도 잃고 싶지 않은 그 후손들의 욕심, 그런 욕심들이 쌓여서 우리 과거를 덮어버리고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일제강점기에 직접 당사자인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나면 점점 더 해결하기도 어려워지고 명분도 약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간 합의를 깨야 한다는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6월 4일에 법원에서 우리 국민 데려다가 강제로 일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지들 배만 불린 전범 기업에다가 몇 날 며칠까지 자산을 매각한다는 명령서를 공시 송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공시 송달이라는 건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을 때 2주 정도 공개적으로 공시를 한 다음에 받았다고 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돈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장을 안 받고 요리조리 피한다고 압류를 못 걸면 돈 빌려준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히 주민등록돼 있는데도 소장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받았다 치자 이러고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얘네들도 그래요. 회사가 멀쩡히 있고 온 뉴스랑 신문에서 이렇게 난리법석인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일본 정부에서 그 서류를 딱 쥐고 기업에 안 넘겨주고 있다는데 그럼 받았다고 치고 할 일 계속 해야죠. 법원 결정으로 진짜로 전범기업 재산이 압류가 된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강제징용에 끌려간 사람이 수백만이 된다니까 돈도 꽤 나가긴 하겠지만 정말 문제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너무나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거 옛날에 다 배상해줬어. 쟤네 나라 대통령이 다 받아가서 경제발전했잖아. 그게 다 우리가 보상해준 걸로 써서 한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난 이제 책임이 없어.
이렇게 바득바득 우겨왔었는데 법원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면서 죄인이라는 낙인을 이맛박에 떡하니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두 자릿수 보복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공시송달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의당에서도 이제라도 일본 기업들이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냈어요. 젊은 시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 한 인간이 이제라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나섰어요. 그 사람한테 너 하나 참으면 한일 관계가 원만해진다고 말하는 사람, 이번 조치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늘날의 반민족자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